네, 저희 팀은 클래식 음악 분야의 예술가와 실용 음악 분야의 예술가, 그리고 음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돕는 임상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음악이라는 분야를 전공했지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음악 중재 전문가 김슬기 선생님, 실용음악 재즈 피아노 전공 김선아 선생님, 그리고 클래식 성악 전공 전세인 선생님, 그리고 예술가는 아니지만 예술을 현실로 재창조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한 3D 프린터 교육가 김현수 선생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특수학급 친구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매년 학부모분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발표회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부터는 아이들의 노래를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댓글을 다는데 댓글 내용이 평소 아이들의 말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경험이 저희들에겐 아주 인상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학기술의 집합체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를 활용해서 소통의 창구가 늘어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소통을 통해 얼마만큼 아이들의 생각을 잘 표현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생각이 저희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계기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말해보는 것,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 아이들의 예술적 심상을 자극해주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 만들어본 다양한 결과물들을 직접 바라보면서 느끼는 자신들의 소통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저희 자분문화예술 공동체가 기획한 슬기로운 핸폰 생활 프로젝트입니다. 슬기로운 핸폰 생활은 여수 문수중학교 특수학급 1, 2, 3학년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해보는 프로젝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는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할 수 있는 활동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있는 물건 중 내가 원하는 교실 안에 좀 비치하고 싶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공유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미니어처 교실로 만들어 봤어요. 그 결과 개성 가득한 5개의 교실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경험 속에서 드는 생각이나 느낌들을 저희가 좀 가사로 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 다음 스마트폰 음악 어플을 활용하고 교실 내에 있는 다양한 물건의 소리를 녹음해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사와 음악을 녹음해서 아이들만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문화예술 교육이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과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를 창출하였습니다. 저희는 평소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좀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궁금했고요. 그렇게 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만들고, 사실 이게 너무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지만 반대로 그것들이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어요. 학교 생활이 마냥 즐거운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나름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요. 단순하게 노래 부르는 것만 관심 있을 줄 알았던 장애인 친구들이 이미 유튜버, 스트리밍, 음악 어플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이들 저마다 가지고 있었던 음악적 능력들과 장점들을 발휘하고 또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저희가 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각자에게 주어지기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는 점, 무엇보다도 함께 소통하고 싶지만
공감대를 대번에 형성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예술가뿐 아니라 학생들과 긴밀한 소통과 탐구의 과정으로 나아가야만 했고, 그 결과 아이들은 어쩌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그리고 함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예술가와 교사가 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학급 아이들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소수의 아이들이었지만 오히려 소수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개별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총력을 다했고요. 그 과정에서 교사 선생님들의 지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자 예술가들 간의 긴밀한 조율은 교사분들의 노력이 빛난 결과였고요. 예술가와 예술가의 협업은 각자 예술 분야를 이해하는 것에 저희가 좀 중점을 뒀습니다. 실용음악, 클래식, 음악치료 비슷한 듯 하지만 예술과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사뭇 달랐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진행하는 교육 방식 또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을 대할 때도 기술에 대해서 각자 가지는 그런 이해 또한 남달랐어요. 예술과 예술뿐 아니라 기술이 융합되는 그런 새로운 결과물을 위해서는 우선 각자의 분야를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상호 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결과물들을 저희가 많이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이 자신들이 만든 노래를 다 함께 부르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친다는 것이 늘 희망적이진 않아요. 아이들의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노래의 결과물들이 다를 때도 많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노래하는 시간이 적을 때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많이 마음이 힘들었고요. 그런데 늘 그런 순간들이 위로를 받는 것은 아이들이 입을 모아서 노래를 부를 때거든요.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노래에는 아이들이 직접 가사를 써보는 것에 주력을 했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우리가 원하는 학교, 우리가 원하는 교실, 사랑하는 친구들, 나만의 행복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아이들의 목소리로 울릴 때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선생님들도 아마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주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활동은 사실 그 포함되는 영역이 아주 넓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또 오히려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호감이 생기기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 환경에서 주제가 없는 활동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제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또 특성에 맞게 교육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따라 매번 그 필요들을 채우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하는 것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문화예술은 일반 교과와는 다르게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또 개인의 특성과 기질을 수용하면서 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마다 가진 강점과 능력을 충분히 끌어내줄 수 있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겐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마다 자신을 표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 하나에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또 나를 찾고 더 다양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문화예술 교육에서 주제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할 수 있는 최선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